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도 앉아서 굉장히 많은 강의를 들었는데 저도 이제 이게 15년 정도 계속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저도 이제 계속 발표를 했는데 한 1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동안 이제 PLM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요새 최근에 이제 용어 자체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아직도 PLM이 어떤 엔지니어나 이제 CAD 툴 이런 거로 국한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좀 용어 딱딱한 용어보다 좀 재밌게 좀 하려고 그러니까 좀 편하게 들으시고 자기만의 인사이트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제 우산을 했는데 저기 디지털 우산이에요. 디지털 우산이라는 건 뭐냐면 디지털이라는 디지털 텀, 디지털 엄브레라 텀이라는 게 뭐냐면 포괄적이라는 뜻이래요. 이 우산이라는 뜻이 추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한 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스웨드 이런 걸 한 단어씩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거가 아직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앞으로 발전하기가 굉장히 오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10년 정도서부터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2009년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기 젊은 분들은 2009년에 스마트폰이 전에를 기억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참들은 스마트폰 이전에 핸드폰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영화를 드라마 봐가지고 몇백만 원 나와서 자살하는 거가 사회 문제도 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강의하러 와서 젊은 분들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사실이에요? 이런 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이 지금 없으면 거의 못 살잖아요. 근데 불과 10년도 안 됐어요.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온 지가. 굉장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전기가 온 것도 얼마 안 돼요. 크게 따져보면 20세기에서부터 막 시작을 한 거니까. 자,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단어보다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질은 뭐냐면 저는 제 나름대로 오랫동안 좀 고민을 하다가 얘기한 게 이제 5가지입니다. 5가지. 5가지가 뭐냐면 전례 없는 속도로 변한다라는 거죠. 전례 없는 속도. 자기 생애에 여러분들 여기 고참들 보면은 아마 테이프서부터 레코드 테이프, CD, DVD, 블루레이, USB 클라우드까지 다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옛날 같으면은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미디어 하나면은 끝났는데 지금은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요새 점점 오래 살잖아요. 자기가 사는 동안에 믿을 분이 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뒤집어지니까 이게. 그래서 전례 없는 속도로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첫 번째, 이 세상은. 두 번째는 뭐냐면 지식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진 거예요. 내가 CD에 대해서 전문가가 됐는데 요새 CD 만들지도 않아요. 테이프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였는데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엔진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였는데 갑자기 전기차가 오면 자기 지식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엔진에 대해서. 제가 현대자동차에 한 몇 년 전인가 한 5년 전? 가서 강의를 할 때 전기차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자동차는 엔진 부서가 굉장히 프라이드도 강하고
굉장히 셌어요. 근데 올해 초에 이제 현대 자동차 가보니까 그 사람 엔진 부서가 굉장히 위축됐더라고요. 한 5년 사이 정도에. 근데 이제는 전기 자동차를 약간 완전 좀 한 70% 정도는 받아들이는, 야, 이거 없어지면 어디 가지? 막 이러는 5년 사이거든요. 사실은 5년이 뭐 짧은 사이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디스트럭티브 이노베이션인데 뭐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파괴라는 말은 디스럽티브는 아니에요. 디스럽티브는 파격적인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죠. 파격적인 이노베이션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추측이나 이런 거를 예상을 뛰어넘는 이노베이션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는 이노베이션이 없으면 기술로 다 생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노베이션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플랫폼 전략인데, 이 플랫폼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독재적인 플랫폼이 있고, 또 하나는 약간 좀 나름대로 민주적인 플랫폼이 있는데, 내가 독재적인 플랫폼에 들어가면 나는 그냥 그 플랫폼을 가진 놈은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그냥 거기에 어떤 부품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무서운 변화가 된 거고, 사실 뭐 아까 말한 대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거는 컴퓨터가 생기고 나서 계속 해봤어요. 이걸 뭐 갑자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이상한 겁니다. 매년 우리가 모르는 사회, 우리가 자고 있는 사회에도 디지털라이제이션은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사실은 이 세 가지인데, 그냥 저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 디지털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디지털 지식을 많이 가져야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제가 디지털 지식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한 거는 한 300개 정도 돼요. 300~400개. 예를 들어 뭐 디지털 트윈도 그 중에 하나고, 뭐 여기 보면은 딥러닝, 뭐 인더스트리 4.0, 뭐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팩토리, 뭐 여기 또 이제 저기는 RPA라고 해서 디지털 워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화 받고 이메일 보내고 다 로봇가 해요. 소프트웨어 로봇가. 근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거대한 거 중에 뭐 조그만 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막 바둥바둥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지식의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이게 다 연결되는 게 디지털 엄브레라 널리지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 믿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포괄적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이라는 거가, 디지털 지식의 특성이 뭐냐면 빈입부, 부익부예요. 뭐냐면 이걸 마태 효과라고 그러는데, 요새 이제 뇌공학이나 뭐 심리학이 많이 발달됐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경제학상 받는 사람들이, 노벨 경제학 받는 사람들이 심리학자예요. 옛날엔 수학자였고, 그전에는 뭐 이 경제라는 거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꾸 심리학자들이 이제는. 그래서 요새는 최신이 뭐냐면, 경제는 심리라는 거죠. 자기가 가치를 느끼면 사는 거고, 가치를 안 느끼면 안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지털 지식은 빈익부, 부익부 현상인데, 매튜 효과인데, 내가 많이 알면 많이 이해하고, 내가 디지털 백그라운드가 없으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한 디지털 지식이 없는 데에서 디지털 스레드라고 여기 나와서 아무리 얘기하고, 여기 이제 뭐 세일즈 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뭔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너무 많고 복잡하고,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 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뭐 우버라든가 이런 거는 옛날에
제가 이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가 우버잖아요. 근데 우버는 자기가 차를 한 대도 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가장 큰 그 숙박업소인데 숙박 체인인데 자기가 부동산을 안 갖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 우리가 젊었을 때 배웠던 그런 피지컬한 그 판단으로서 판단이 안 되는 기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페이스북 있죠? 페이스북은 자기가 콘텐츠를 안 만드는데 세계에서 가장 콘텐츠가 많은 조직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 생각으로다가 이걸 판단하면 이놈들 이거 사기꾼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지식보다는 여기에 있는 디지털 지식, 뭐 크라우드니 뭐 이런 모든 지식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만을 가지고 제가 그림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있는 세상 방에 그 물리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디지털이라는 게 컴퓨터가 와가지고 조금씩 그물가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금이 점점 하는데 한 사람이 그 독일 애들이 메이드 인 저머니 그 트리를 갖다가 딱 끼고서 야 이거 인더스트리얼 4.0이야 라고 선전하기 시작했어요. 작품이 됐대요. 작품.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월드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야 4차 산업혁명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보고 끄르는 거야. 4차 산업 왔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4차 산업 교육 시키고 그 뭘 교육을 시켰습니까 사실은. 근데 확실한 거는 4차 산업이 안 왔습니다. 아직.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왔다고 그래요. 왜냐면 왔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그 꿈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는 21세기 최고의 작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다.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있잖아요. 모든 역사에서 지나간 다음에 얘기하는데 유일하게 4차 산업혁명은 오지도 않는데 미리 용어가 나왔어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도 전에 세일즈하는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다 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게 이제 그 처음에는 인더스트리얼 4.0이라고 진 사람이 이제 그 거기 이제 세일즈 같은 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그 독일이 제조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ICT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그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이용한 제조 산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독일 총재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이런 거 우리나라는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ICT 강국이기 때문에 옛날에 뭐 전자정부 4.0, 뭐 3.0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 애들이 처음으로 이제 인더스트리얼 4.0 딱 써본 거예요. 근데 그게 독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거죠. 그래서 이게 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PRM이 뭐 관여하시는 분도 있고 PRM을 관여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PRM을 한 3, 40년 정도 PRM 대회를 하다 보니까 PRM이 발전 안 한 이유가 있잖아요. 제품 번역할 때 제품 정보관리, 제품 수명관리 시스템이라서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품 정보 경영 시스템이라고 그랬으면은 뭐 좀 C레벨도 많이 들어오고 막 이랬을 텐데 우리는 이 최고로 높은 사람이 들어오는 게 연구소장 정도예요. 연구소장이 뭐 낮은 건 아닌데 사실 연구소장이 뭐 예산이나 뭐 C레벨의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참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 말의 관리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낮은 레벨에서는 컨트롤이라고 그러고 중간 레벨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상위 레벨은 매니저인데 PRM은 사실은 외국에서는 다 경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PLM을 하면은 뭐 조기 출시, 뭐 생산성을 높인다. 근데 사실은 여기 PLM, 우리나라는 PLM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엔지니어링 체인지, 뭐 부문 관리, 그 다음에 뭐 이런 코딩 주로 이쪽으로다가 주로 많이 하는 거죠. 그 사실은 그 기업에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원래는 중요한 거지만. 그래서 사실은 근데 원래는 PDM이나 PLM의 비전은 타임 투 마켓이나 라이트 마켓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영 시스템이에요. 이게 단지 IT 시스템이나 이런 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PLM에 대해서는 경영 시스템이라고 주장을 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데이터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그 C레벨이 PDM을 열어보지 못해. 자기가 열어보지 못한 시스템에 대해서 애정을 갖겠습니까? 남이 해서 그 범위나 이런 거 프린트해 가지고라고 그러지 자기가 열어서 ERP 같은 건 자기가 들어가서 봐요. 근데 PLM이나 보는 사람 못 봤어요. C레벨에서. 이건 참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PLM 시스템이 제품 경영 도구가 아니고 제품 자료 관리로다 남는다면 점점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새 뭐 스마트 팩토리나 뭐 이런 거가 오면은 그냥 PLM은 사실은 뭐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왜냐면 제품을 개발하지 않고 어떻게 제조를 합니까? 그 스마트 개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행정하는 사람들은 PLM을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제품이 그래서 그게 참 우리가 노력을 안 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PLM 한국에서 PLM 시스템이 왜 성공 사례가 작아지냐면 여기 보면은 코딩하는 사람이 꿀림이에요. 이름이 제일 많이 따는 건 코딩이에요. 여기서 다른 사람도 다 한마디씩 해. 뭐 이렇게 그리고 월급도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뭐 해달라는 것도 말아 나중에 뭐 이거 고쳐달라 저거 고쳐달라 돈을 안 주면서. 그래서 왜 하냐면 무관심해지니까 한국에서는 PLM 프로젝트가 코딩이에요. 코딩. 그러니까 뭐 자기가 좀 하려면 뭐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거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이 요새 시스템 있잖아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무조건 갖다 있는 데 가지고 SAP처럼 그냥 쓰는 게 가장, 이것도 있잖아요. 그 SAP처럼 그냥 고치면 엄청나게 돈을 요구하면 PLM도 고쳐달라고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PLM은 있잖아요. 그냥 말만 잘하면 막 고쳐주는 거예요. 여기 화면에 있는 거 저희 갔다 오고 뭐 인터페이스하고 공짜로 해달라니까 처음에 맨 처음에 코딩한 프로그래머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좀 돈 좀 벌려고. 처음에는 인기 있었을 때는 한 달에 한 사람이 1,000,000원도 벌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PLM이 단순한 IT 시스템 코딩 프로젝트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길게 해야 되는 건데 막 인건비 때문에 그 몇 달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여기 지멘스 저 지멘스 사였는데 지멘스 PLM 뭐 지금은 바뀌었는데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엔 PLM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PLM을 제일 못 봤어요. 어떤 회사든지 CAD에서 벌어서 PLM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지출하는데 PLM이 중요하거든. 왜냐면 전체를 다 인프라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한국 기업도 문제. 본질도 모르고 이 중소기업 사장이나 뭐 어떻게 뭐 올라가서 사장 된 사람들 보면 한 사람가 다 이래요. 제품이 중요합니다. 제품에 대해서 몰라. 외국 기업들은 차곡차곡 올라와가지고 그 제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그냥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윗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된 거야. 엔지니어나 CA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그 임원된 사람 몇 사람들이나 있어요. 그 사람들도 임원됐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보면 다 가짜야. 엔지니어라고 레벨만 있지 제품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그래서 맨날 제품에 대해서 뭐 계속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근무했을 때 외국 그 락히드나 이런 애들이 한국 사람 이해를 못하겠대. 왜냐면 그렇게 밤새고 뭐 일하고 술 마시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한테 아니 당신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100% 저는 가족이 중요합니다. 말은 가족이 중요하다면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계속 술 먹고 아니 그 밤새고 아니 가족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사장들도 보면은 제품이 중요합니다라면서 ERP에만 돈 내고 제품을 진짜 이노베이션하고 이러는 PRM에 대해서는 어떤 놈이 하는지도 모르고 제품이 보험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파트가 몇 개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아무것도 몰라.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업의 수익의 미래 수익의 원천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낙하산이나 이렇게 그 관료적으로 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IMF 때 딱 만나면 일단 사람부터 잘라. 비용 절감이라고. 그런 나는 요새는 나이를 먹으니까 얼굴만 봐도 알겠어. 관사고. 저 사람 비용 잘라가지고 자기 출세하는 사람이구나. 인사과 출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른 다음에 한 3개월 있다 자기도 잘려. 그리고 아무도 안 찾아요. 내 주위에도 많아. 삼성이. 저 삼성은 아니 설명하고 제가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이익이 창출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2030년까지 2천만 개의 제조업이 로봇에 의해서 없어져요. 저거는 그냥 로봇이에요. 근데 디지털 워커라고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 로봇도 한 3천만 정도 자를 거야. 화이트 컬러로. 우리가 여기서 진짜 우리가 생각보다 위기예요 지금 제조업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 전문가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조업은 이제 농업화라고 그러죠. 왜냐면 농업은 없어지진 않지만 그 사람 수를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농업화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농업 가득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 농사 짓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생산성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공장 같은 데 가보세요. 이따만한 공장 옛날에 몇천 명이 일하는데 지금은 한 20, 30명도 일 안 해요. 그 스마트 공장이. 근데 스마트 공장으로 해서 사람을 한다고 정부에서 돈 받아 쓰는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제조업이나 굴뚝산업이 농해서 정부의 지원금으로 살아가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는 선진국처럼 지금 우리가 많이 데모하고 있는데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거에 데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꾸 엔지니어 회사로 가거든요. 엔지니어가 사람들 더 많이 뽑거든요. 엔지니어 아까도 지멘스의 크라우드가 오면은 크라우드 관리하는 사람 이게 이런 사람으로 자꾸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디지털 경제의 본질은 이거다. 이거를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이건데 제가 자료를 공개할 거니까 이런 건 그냥 보시기만 하고 여기 보면 이제 디지털들이 이렇게 막 퍼져 있는데 이게 서로 연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흐름이니까 우리가 지금 인베딩 시스템인데 IoT와 M2M이 간 다음에 디지털 트윈으로 가서 나중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으로 가는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굉장히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PRM에서도 드로잉 베이스, 요새 베이스 나오는데 제가 아까 농담했습니다. 모델 베이스라고요? 모델 안 쓴 적 있어요?
종이도 모델인데 우리는 여지껏 항상 모델 베이스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모델 베이스 하자는 게 더 웃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로잉 베이스, 캐드 베이스, 모델 베이스, 버추얼 베이스, 디지털 트윈 베이스 이렇게 발전을 할 겁니다. 근데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 보면 내가 뭐 여기 돗자리 깔고 이렇게 이게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언제 올지는 몰라. 이게 오는 건 오는데 늦게 올 수도 일찍 올 수도 있어. 그럼 늦게 오면 망하는 거예요. 일찍 오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에서 여기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시스템 엔지 여기 이제 제가 본 그림 중에는 제일 잘 그린 것 같아요. 미국의 그 저기 보잉 엔지니어 한 놈이 그렸는데 디지털 스레드 요게 이제 요거를 머릿속에 넣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V 시스템 엔지니어의 V잖아요. 근데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은 이거다. 그리고 디자인, 피지컬 디자인은 이거다. 그래서 버추얼과 피지컬, 디자인과 모델 이렇게 아주 사진 그림 하나로다가 굉장히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리퀘어먼트에서 프로덕트가 나오는데 디지털 트윈이 있고 피지컬 시스템이 있고 요거다. 그래서 PLM 이노베이션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새는 MRO나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조가 있는 다음에 다시 한번 서비스 디지털 트윈이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위에는 추상적인 소프트웨어고 밑에는 피지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걸 PLM의 미래는 제품 이노베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걸 안 만들고 아무리 열심히 뭐 엔지니어링 체인지 일어나도 안 팔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면 이노베이션을 하는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두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노베이션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도 있잖아요. 디스트럭트 이노베이션은 크리에이트 잡, 이피션스 이노베이션. 지금 우리가 이피션스 이노베이션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르는 거죠. 사람 더 필요 없는 거잖아요. 더. 그래서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이노베이션 혁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혁신이라는 한자어를 가지고 그 가죽을 새롭게 하는 거니까 고통스럽고 이런데 원래 이거 잘못된 거예요. 원래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는 그 굉장히 이 20세기에 와서 출세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인벤트, 이미테이션, 이노베이션. 그전에는 이게 안 좋은 단어였는데 갑자기 20세기 들어와서 출세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노베이션이 갑자기 더 출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그 이노베이션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2008년서부터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 신교도들 보고 이노베이터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좋은 얘기예요. 너 안 좋은 생각을 가. 혁신이라는 거 옛날에 안 좋게 썼는데 근데 요거 제가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 말을 한 100년 전쯤 써가지고 혁신이라는 말을 했는데 중국 애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창신이라고 그래요. 창신. 창조적이고 새로운 거. 이게 더 이노베이션에 가까워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은 이제 이게 이노베이션이 있어야지만 불황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가 슈피터라는 사람이 100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불황이 왜 오는지를 그다음 몰랐는데 불황이 왜 오냐면 그 호황리에서 이노베이션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벌들이 이제 이노베이션을 했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자식들이 야 요거 가지고 사람 자르고 막 그 기계 들어오면서 자기 이익은 많았지만 사람들이 점점점 줄는 거야. 덜 고용하는 거야. 덜 고용하면 자기는 이익이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니까
커스터머가 안 되는 거죠. 불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이노베이션이 왔는데 이거는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무슨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경제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쓰는 용어예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는 마케팅 용어라고 그러죠. 마케팅 용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노베이션은 굉장히 간단한 거다. 이노베이션은 뭐냐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하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들은 있잖아요. 항상 이노베이션을 해왔어요. 이노베이션 뭐였냐면 불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불을 발견했어. 근데 그거를 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같은 건데, 고기를 구워 먹으면 요리하는 것도 이노베이션이고, 그걸 불 밝혀가지고 밤새 하는 것도 이노베이션이고, 따뜻하게 하는 것도 이노베이션이고, 세큐리티로다가 동물을 지키는 것도 이노베이션이에요. 같은 건데 이 사람이 새로운 걸로다가 소개하면 이노베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 있는 분들은 있잖아요. PLM 이런 걸 통해서 제품 이노베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야 회사가 살지. 저는 좀 심한 얘기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육이 있잖아요. 기생하는 교육이에요. 큰 기업에 들어가서 그냥 기생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엔터프르너나 이런 놈들은 대학교 제대로 다닌 놈이 없어요. 다 한 2학년 다니다 나와서 회사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그 사람들이 다 이노베이션을 한 거야. 가만히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의 독점강을 파괴하고 뭐 이런 거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냥 맛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디지털 지식이고 그 다음에는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고 세 번째가 뭐냐면 미래를 예측해야 돼요. 미래 예측을 외국에서는 미래 예측을 해야 돼요. 미래 예측 잘못하면 잘못 투자하고 돈은 돈대로 두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예측을 하면 사람들이 이래요. 야, 그걸 어떻게 예측해? 근데 서양의 그 서구 선진국들이 미래 예측할 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미래의 세 가지 법칙인데, 첫 번째 법칙, 미래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두 번째 법칙, 미래는 예견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미래의 결과는 현재 우리가 선택하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때릴까요 말까요? 내 미래에서 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때릴 거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안 때릴 거라고 얘기할 거고, 미래 내가 안 때리면은 내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는. 그래서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제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석을 했는데, 미래를 이렇게 쫙 보는데 이게 시간이에요. 이게 3년, 10년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미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게 해석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용어를 해석해봤어요. 파시블 미래는 뭐냐면 가능 미래예요. 가능 미래. 이거 가능은 해. 근데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 이게 파시블 미래예요. 그 다음에 이거 밖에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황당 미래라고 줬는데 더 잘 지는 분들은 줘도 돼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미래. 돼지가 날까? 돼지가 날 수도 있어. 이건 황당 미래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로 가능은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미래. 그 다음에 probable 그 미래는 뭐냐면 지금 확률적으로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봐서 가능한다는 미래예요. 근데 요거 조심해야 되는 타당 미래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3년 후에는 암이 정복돼서 살 수 있을 거야. 지금 기술은 아니지만 미래에는 해결될 거야. 이게 타당 미래입니다. 미래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은 기획 미래가 있어. 그러니까 선호 미래가 있는데 선호 미래의 이그젠플은 그거예요. 케네디가 인류는 몇 년까지 1969년까지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겠다. 이거는 그 선호 미래예요. 내가 딱 결정하는 거. 근데 이 선호 미래만 보고서 사람들이 아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만드는 것이 있는 거는 약간 선호 미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고 뭐 미래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기초가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는 그냥 소설이죠 소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끝나고 제가 이제 그 ISO의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의 기술을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걸 많이 했는데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노베이션 매니저 표준안을 보다 보니까 PDM이나 PLM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저는 PLM과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가 합쳐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워킹 그룹이 4가지가 있고,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PLM과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는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PLM의 그 프로세스예요. 이거 뭐 하나 할 때 보면 뭐 이렇게 있는데 요 위에 뭐 포트폴리오라든가 아이디어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그 어떤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거가 없이는 우리가 불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느낄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조선이 이게 진짜 불황이라 이렇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파형으로 왔는데 이게 파형이 불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길게도 왔다 짧게도 왔다 이게 안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왔는데 우리보다 더 싼 나라가 채워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프로그램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 포트폴리오, 아이디어, 이노베이션 이런 거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PLM의 라이프 사이클과 합쳐지지 않을까. 그게 지금 스탠다드 안으로 만들고 있는데 아직 외국에서도 지금 이게 표준화는 안 돼 있는데 ISO에 이제 한 1, 2년 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ISO 표준이 여기서 만들고 있는 게 5개인데 2개는 올해 확정이 됐어요. 그 확정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못 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확정한 표준안을 우리가 그냥 배포만 해야 돼요. 근데 나머지 3개는 아직 몇 년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우리 표준이 우리의 생각도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한국에서 막 있어가지고 뭐 있는 사이에 지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가 3가지는 디지털 지식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거 디지털 너리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는 가죽을 뜯어내는 것처럼 힘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즐거운 거다. 우리 잘못 얘기를 한 거다. 참신하다. 뭐 이런 거가 이노베이션이거든요. 그 다음에 퓨처 포캐스팅은 항상 미래의 가치가 이제는 중요한 사회가 됐다. 과거의 가치는 이제는 덜 얘기한다. 미래에 뭘 가치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가 여러분들의 생존성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죠.